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트럼프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견조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움직임 자체가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런 진폭이 상당히 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 자금이 지금 관세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미국보다는 다른 글로벌 시장 쪽으로 지금 자금이 나간 거 아닌가. 그 일부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에 좀 더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특히 이제 항생 지수가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대신 이제 항생 지수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국내 증시도 좀 약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동조화한 그 모습세가 중국 시장과 좀 더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미국과는 약간 좀 다른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 자금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전기전자나 아닌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핫한 섹터부터 우리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구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구리 선물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랐잖아요. 드디어 구리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구리 가격 자체는 올 초서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상당히 좀 둔한, 그러니까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조금 더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이제 글로벌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지금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이렇게 경제가 조금 내수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구안신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구리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물론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구리가 폭발적으로 다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가 나온 게 구리에도 25%를 붙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가 붙기 전에 구리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최근에 이제 겹치면서 구리 관련된 그런 선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급단으로 보면 지금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이제 남미, 특히 안데스 산맥 근처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 칠레가 상당 부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칠레 관련돼서 최근 들에 채굴이나 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관련돼서 생산 시설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없다라는 것도 그런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좀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구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진 않다라고 해도 꾸준히 좀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최근에 이제 오름세 자체가 이런 수요단보다는 그런 이제 관세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리 가격이 계속 천장부지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4월 2일 날 미국에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온다. 뭐 일단 뭐 상호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발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참고해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잘 가고 있는 뭐 이구산업, 대창, 서원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4월 2일자 이전에 한 차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어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내가 이제 새로 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뭐 작년 7월 달 수준으로 지금 뭐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구리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리 가격이 뭐 계속 4월 2일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구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 말고 전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선과 구리 가격은 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가 가면 전선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전선주 일부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뭐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요. 그럼 전선주 쪽으로는 다른 시각이실지. 일단 뭐 전선주 관련된 종목도 물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뭐 그만큼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구리 가격보다는 이제 미국의 전력 관련된 설비나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이제 뭐 이런 이제 구리가 전선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전방 산업인 이런 이제 전선이 많이 깔려야만 그만큼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선 관련된 종목 최근에 조금 상승 보였다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말씀 주셨는데 종목 하나 말씀 주세요. 전선주 네, 어떤 일단 종목 뭐 가장? 전선주다라기보다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뭐 전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마 고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최근 들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인 폭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LS 일렉트릭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LS 그룹의 지금 중복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 몰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30만 원대에서 20만 원 이하로 지금 조정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복 상장에 대한 뭐 이슈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LS 일렉트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뭐 5% 미만의 그런 이제 매출 규모를 그러니까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LS 일렉트릭의 그런 이제 그런 기본 펀드멘탈이 뭐 훼손되거나 하는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나 ESS 관련된 사업 좀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 초고 전압에 대한 그런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런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 뭐 관세 관련된 이슈도 상당 부분 그렇게 뭐 좀 적게 뭐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LS 일렉트릭이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좀 과한 측면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LS 일렉트릭 지금이 딱 그런 매수 자리겠습니다. 뭐 전선주만 국한해서 보기보다는 전력 설비 넓게 확장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LS 일렉트릭 받아봤습니다. 20만 원 언더에서 매수 괜찮다 사인 받았는데요. 자, 우리 2차 전지도 살펴볼까요, 대표님? 2차 전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이제 야금야금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5년 내에 $2,600 간다라는 이야기를 밤사이에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돈나무 언니는 원래 테슬라 좋아하니까 네. 특히 이제 IT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하게 얘기한 측면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고점 52주 고점 대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0% 이상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테슬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보다는 AI나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 선점이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차량 판매 가격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월 달에 유럽 내의 판매는 40%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지금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이거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감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극우적인 발언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차를 많이 사는 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 이제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행보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차를 많이 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는 회복되는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이런 여파 때문에 뭐 지금 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뭐 미국 내에서 ESS에 관련돼서 지금 뭐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ESS 같은 경우는 LFP가 대세가 된 그런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ESS용으로 들어가는 LFP 배터리는 중국산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ESS를 수주를 한다, 라는 상황이지만 향후 그 단가나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나온 이후에 관심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투자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네. 상황이 이제 심화돼서 지금 매매 정지가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매출이 아주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영업 적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보시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이후에 접근하셔도 절대 늦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수급에 따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뭐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확인해야 될 절차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심해서 실적도 네, 보고 그렇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참고로 대표님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네. 시간에 7%가 넘게 급등 중이에요. 뭐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은 3%까지 시세를 확장하고 있고, LG엔솔 지금은 뭐 늦었겠죠.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그러면 지금 챙길 때는 아니고 끌고 가봐야 되겠죠? 네, 일단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게 이제 폴란드에서 ESS에 대한 이제 발주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이제 폴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 뭐 폴란드 정부에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뭐 생각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문을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 계속 지금 ESS나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뭐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뭐 국내 업체가 지금 뭐 공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계속 지금 공장들을 완성을 하고 있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도 유럽 내에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 내, 그러니까 이렇게 CATL이나 BYD 같이 LFP가 관련돼서 배터리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퀘스천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LFP 시장에서 지금 밸류체인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이 LFP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해도 이런 중국 업체의 밸류체인을 일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체인에 대한 그런 이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과연 LFP 배터리가 뭐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큼 매출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일부 종목은 강하나 뭐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수급을 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 폐암학회가 이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렉나자 폐암 자기 환자가 렉나자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뭐 유한양행 주가가 급등하려나 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오히려 지금은 하락이네요. 네. 일단 뭐 학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학회가 있어도 주가는 크게 네.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학회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뭐 주가에 긍정적이냐라고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에 관련돼서 뭐 지금 뭐 국내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했고 뭐 폐암학회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학술지에 이제 보고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폐암 환자에 대해서 지금 렉나자 단일요법으로 이제 완전 이제 관해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에 관련돼서 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로열티 관련된 수입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뭐 렉나자가 지금 여러 이제 학회나 뭐 이런 데서 계속 긍정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시세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렉나자의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얀센으로 넘어간 이제 이런 렉나자 병행요법이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이제는 확인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렉나자 관련돼서 뭐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렉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주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 입장에서 보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지금 기술 수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닌 기술 수출이 될 예정인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렉나자 이외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의 수혜, 뭐 렉나자의 수혜는 사실상 오스코텍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얀센이 유한양행의 수익을 배분을 했을 때 그때 유한양행이 뭐 60%, 그리고 오스코텍이 한 20%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스코텍은 또 개별적인 노이즈도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 뭐 중복상장 관련한 노이즈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렉나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스코텍은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오스코텍은 좀 더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렉나자의 매출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게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노이즈입니다. 특히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렉나자를 만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렉나자에 대한 그런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할 로열티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장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상장 관련된 가격이 과연 상당히 지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노스코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 상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주가의 그런 이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노스코가 지금 현재 뭐 현금성 자산이 회사 내는 뭐 상당 부분 지금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 자금이 뭐 IPO를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고요. 특히 렉나자에 대한 뭐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금은 좀 유보적인 그런 태도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짧게 여쭐게요. 알테오젠은 어떤 시각이세요?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엄청난 호재를 터뜨렸지만 주가의 반응은 그때부터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또 반론적인 그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알테오젠이 지금 뭐 그러니까 현재 기술 수출하고 있는 두 건에서 실질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로열티 수입이 언제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우리 임 대표님의 종목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탑픽 어느 종목으로 바라보세요? 네,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엔터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JYP 엔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뭐 JYP 엔터 뭐 차트상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매출은 좋았지만 뭐 자회사의 이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지금 뭐 실적이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뭐 큰 폭으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 여전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JYP 내에서 뭐 지금 글로벌로 나가 있는 기업으로 보면 그룹으로 보면 뭐 트와이스나 뭐 세븐틴 같은 경우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 계속 지금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그렇게 부진한 실적이 올해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JYP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급락이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간다면 대표님 현재가 한 강보 앞선 63,000원 자리거든요.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일단 뭐 6만 원대에서 뭐 6만 3천 원대 그 사이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1차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보다 2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2천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손절하시면 5만 5천 원 이하로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때는 손절 여부를 그때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탑픽으로 JYP 엔터 받았는데요. 63,000원 현재가 부근부터 6만 원까지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자 말씀 주셨고 목표가 72,000원, 손절가는 55,000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